안녕하세요. 네, 토지 플래너 김해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등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숙지하시면은 어떤 땅을 투자를 하셔도 뭐 되게 손해를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띄워놨죠? 지금 여기 지금 이게 개인 등기입니다. 개인 등기. 등기에는 이제 개인 등기하고 이제 공동 등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등기는 말 그대로 개인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그 번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 필지를 구하려면 단필지가 되려면 요건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500평 이상 돼야지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에는 웬만한 괜찮은 땅을 살려면 10억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10억이라는 자금을 개인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땅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 공부라는 것이요. 우리가 실전을 제가 이제 10년 경력인데 제가 이제 올해 46이니까 30대 중반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등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개인 등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필지를 단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10억 이상 자금력을 갖고 있어야지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정보를 좀 잘못 입수를 했다던가 그러면 개발지 땅이 안 되고 그냥 그 안 된 상태로 있다 그러면 큰 돈이 그냥 한꺼번에 탁 묶여버려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등기를 할 때는 상당히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고요. 땅 공부는요,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땅 공부는 진짜 어렵습니다. 땅을 공부해서 한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땅은. 그 땅은 이게 개인 등기는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제 단필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양주에도 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평택에도 땅이 있는데 한쪽은 대지고 한쪽은 전입니다. 근데 가격이 틀리죠. 전하고 대지 가격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그 80% 이상이 지분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땅의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건데 여기에는 아까 개인 등기는 다 단독으로 떨어져 나갔고요. 이제 그 다음 등기가 공동 등기인데 공동 등기에는 공유 지분하고 합유 지분하고 총유 지분, 공유 지분,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좀 이따 이제 건너뛰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등기 그리고 80% 정도, 80% 정도의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분 거래는 상당히 잘 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합의 등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총유 등기 이렇게 세 가지 등기로 이게 나뉘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공유지분 등기를 한번 볼게요. 공유지분 등기는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살 때 뭐 1억 갖다가 땅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자들만 90% 이상이 땅을 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땅에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투자를 하고 이제 다시 그걸 회수를 하고 재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자산을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등기 종류 중에 가장 많이 저희가 하는 거에 공유지분 등기다. 이 공유지분 등기가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등기고요. 이 지분은 이제 토지를 우리가 공유지분으로 파는 것은 이게 피자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피자 한 판을 사려면 막 뭐 비싸요. 그래서 한 조각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조각. 그러니까 내 돈 내주고 피자에 한 조각을 샀으면 우리가 이제 조각 파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호두 파이 같은 경우도 조각 파이가 있고 이 조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만큼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 쉽게 이제 따로 이게 한 필지가 딱 있으면 그걸 그 지분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다. 근데 땅의 위치는 표시할 수는 없으나 내가 필요한 내가 산 만큼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수익도 할 수 있고요,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가능한 거고요. 다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예, 그리고 이제 합의 지분 등기 이거를 가장 많이 헷갈려하세요. 사람들은 이게 땅에 이제 이거는 잘려지지 않은 그냥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피자의 주인공, 이 땅의 주인공이 6명이에요. 그럼 이게 6명은 6명이 그 합의가 없이는 내 마음대로 조각을 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합의지는 합의자의 전원의 그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등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재산권 행사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못하는 게 이제 그 합의 지분 등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유 등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문증 땅이라든지 종교 단체, 재단 땅들이 이런 건데요. 이거는 총유는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인이 매각을 하면 몰라도 지분 형태도 아니고 그 문증 땅 보시면 누구누구의 누구누구 공 땡땡땡 왜 몇 명 126명이면 126명의 이런 사람들까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이거 총위 등기는 우리가 이제 문중 땅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중 땅하고 종교단체 사단법인의 이제 비영리단체의 공동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대학교 부지 같은 경우 세종대학교 부지도 우리가 성남에 있을 때 이제 6,000원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등기가 총유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 등기는 저희가 하는 등기는 바로 땅의 소유권 중에서 피자 한 조각을 사는 거예요. 근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 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소분할을 했습니다. 소분할을 총 2,100평인데 100평은 회사가 가지고 가고요, 500평을 네 필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 한 4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근데 왜 저희가 그렇게 하냐면 두 필지는 단필지 6억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게 할 거고요. 또 한 필지는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50평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50평에도 10명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필지는 우리가 뭐 200평, 1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딱 넣을 거니까 5명 안쪽으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공유지분 등기라고도 하고 개별 지분 등기라고도 해요. 근데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 위치도 몰라. 그럼 나는 뭐 사용을 어떻게 해? 근데 이거는 투자 개념이 더 강한 겁니다. 땅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익을 보는 그 땅을 공유 지분으로 해서 피자 2조각을 산 사람도 있을 거고 4조각을 산 사람도 있을 거고 1조각을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큼은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우리가 이제 피자로 치면 먹을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301호, 302호 뭐 이렇게 있듯이 302호 그 지분 등기가 있고 아파트는 바닥 면적을 갖고 있는 토지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지분 투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걸 뭐 했던 거고, 지금 뭐 임대차법 3법 해가지고 뭐 전세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2+2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고, 또 뭐 또 종부세하고 이제 보유세가 대폭 인상이 되면서 아파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멘붕 상태에 와 있습니다. 멘붕 상태. 왜냐면 아파트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도 지분인데 그거는 괜찮고, 근데 땅은 눈 쪽으로 딱 돌렸는데 땅 투자는 처음 해봐. 근데 개발지 땅에 가면은요, 우리가 거기에는 현재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개발됐을 때 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가 길이 붙었는지 아닌지 뭐 이게 현재 마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숲세권 아파트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인데, 광명 뉴타운이 생기고 원광명지구의 숲세권 아파트가 확장이 되면서 붙는 땅이 됐는데, 그 옆에는 8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광명동 산 127번지는 2,500평인데요. 총 5,000평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공동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묘지예요. 근데 거기에 광명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그 광명 그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시면 광명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2,500평 건평이 5,000평에 1,500평짜리 건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건물이 무려 480억.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비교 사례로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남시청이 우리가 그 300억 들였다고 아방궁처럼 그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호화청사라고 해서 이재명 그 지금은 경기도지사지만 성남시장일 때 이걸 팔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게 그 480억짜리 건물이에요. 거기는 300억짜리 건물이고 차이가 확 나죠. 여기 관광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생기는 국립소방박물관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모경 의원이 1호 공약이었고, 광명시장도 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륜 스피드돔하고 여기 국립소방박물관을 들려서 광명 동굴까지 가는 패키지 상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지금 이제 묘도 다 이장을 거의 다 해가서 우리가 확장 단계에서 내년엔 착공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땅을 해놓으시면 그 앞에 펜스 쳐주고 이제 그 공사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땅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5년도 4월 30일 시한부법이에요. 10년을 묶는 법이었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난개발을 막지 않으려면 그 안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도 개발이 안 되면 땅 가격은 상승을 하고, 그 내가 내 땅을 그 2025년도 4월 31일 날까지 개발이 안 되면 내가 내 땅을 상업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대지로 만들어서 집도 지을 수가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평 네 필지입니다. 100평은 회사가 갖고 가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권리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광명을 만 3년을 분양을 했는데요. 시흥시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광명하고 시흥하고 비교하자면 무조건 광명 땅을 사야 됩니다. 광명이 1군이면 시흥은 2군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들 땅 있잖아요. 이런 데는 위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놨기 때문에 잘못 알아보셨다가 눈에 보기에 딱 되게 내문 반듯한 밭이네요. 근데 그 땅을 광명은 땅을 잘못 사면 전답은 수용입니다. 그래서 수용지도 비껴나가고, 이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권리 분석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하기에는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5년 정도만 되면 그 안에 이제 개발업자들이 그 여러 개발업자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제시하는 금액이 내가 갑이 돼서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의 제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그 건설사에서 나 1,000만 원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좀 더 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갑이 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라고 이제 얼마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광명 뉴타운의 숲세권하고, 그리고 이제 8차선 확장되는 큰 사거리 교차로의 코너 땅인데
그 양쪽에는 다 전답들은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고 숲세권 아파트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립소방박물관이 개관을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인 되게 작은 땅입니다. 이 땅은 수용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 내가 가진 평수만큼 나중에 그 개발업자들이 땅을 살 때는요. 그 땅이 내가 500평이 있다고 해서 500평만 땅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질 않아요. 전체를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팔고 그 땅의 이윤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또 땅에 또 재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몇 바퀴 굴러갔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땅을 그렇게 사요. 지분으로 이제 조금씩 땅을 사놓으면 빨리 되는 데가 있고 늦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땅의 등기 종류 정리를 하겠습니다. 땅의 소유권에는 그 세 가지가 지분 등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유 지분 등기, 그리고 이제 합유 등기, 총유 등기가 있는데요. 총유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중진당이니까 그는 제끼고요. 그리고 합유 등기도 누구누구의 몇 명에 들어가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 합의자의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자 한 덩어리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팔려고 하면 그 한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 지분 등기는 개별 지분 등기라고도 해서 피자 한 조각을 내가 다 한 판을 살 수가 없어요. 아까 개인 등기처럼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땅을 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도 힘들고요. 땅은 그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아파트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위 변경이 엄청나고요. 그걸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6개월이라는 권리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6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단편지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그냥 내가 여기다가 1억 정도가 있어 그러면 이거 1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유하고 합유는 잊어버리세요. 공유 지분 등기만 기억을 하세요. 80%가 공유 지분 등기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고객이 이제 중간에 돈이 급하다고 해서 팔아준 적도 있고요. 광명시 땅은 저희 회사밖에 못한다는 거. 다른 회사들은 지금 남양주 거, 뭐 평택 거, 화성 거 하는데요. 여기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우리가 그것도 잘 봐야 돼요. 땅덩어리 크기. 평택은 서울의 4배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52만 명이에요. 광명은 현재 35만 명이에요. 강남구가 그 지금 50에서 60만 정도 가고요. 그럼 여기는 그 강남구보다 작은데 지금 현재 35만인데 13만 개 일자리가 들어가고 광명 뉴타운에 들어오고 또 이제 동서간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가산 디지털에 17만 일자리가 이제 유입이 되는 이런 땅이 되면 이 땅은 저 강남의 인구 밀도보다 더 높아질 거고요. 판교는 성남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30층 이상 고도 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용적률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세대까지 다 때려진다고 치면 서울의 집값이 웬만히 잡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광명시 땅을 3년 동안 했던 거고요. 지금 다 가격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광명시 땅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좀 지워주셨으면 해요. 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분은 뭐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편견은 아까 얘기했던 합의하고 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등기는 뭐 하면 안 되는 등기고요. 총유는 아예 뭐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공유 지분인데 지분자가 20명을 솔직히 20명을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일부 악덕 기업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추정 60분이나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그게 이제 어떤 판교 테크노밸리 호재를 이용해서 청계산 자락에다가 뭐 몇만 평에다가 몇천 명을 집어넣고 뭐 북한산에다가도 뭐 케이팝 공연장이 생기는 자리는 여긴데 그 다른 위치를
그 되게 비싸게 팔았던 뭐 그런 예도 있고, 제주도에도 이제 땅을 그 되게 개발이 안 될, 평생 개발이 안 될 땅을 뭐 사게 만드는, 그게 이제 우리처럼 권리 분석을 해서 이제 땅을 매입한 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땅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 마진을 줄이고요. 그 고객분들이 투자 수익이 좀 높아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왔던 것도 제가 지금 관리하는 고객이 한 30명 정도 넘는데, 이제 광명은 너무 이제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광명시에서 그린벨트가 풀려 있는 땅입니다. 그거 하나 보고도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여러 군데 했어요. 우리 땅 사면서 제가 투자도 한다는 거 또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에서 지분 등기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좀 좋겠는데, 그게 좀 약간 더 의문이 생긴다 그러시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사 오시면 번지 오픈해드리고요. 답사는 기본입니다. 땅도 안 보고 어떻게 땅을 삽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이상 그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다음에는 정치, 경제, 이런 사회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돈 버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 4일 정도 지금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좀 일이 조금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많은 정보들을 좀 공유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